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건축직 수험생 여러분. 우리 강좌는 키마카 건축직 전문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키마카는 아마 다 많이 아실 거예요. 키마카 치시면 키마카.co.kr 나오죠. 현재 우리 키마카 건축직 강좌는요, 일단 중요한 게 건축직 공무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건축직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저기 우리 지방직 보신 분 그래요. 혹시 국가직? 국가직도 있죠. 또 서울시 있습니다. 일부 우리 그 키마카 홈페이지 보니까 그래 교육청 면접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 있네요. 학교 학생분들이 많고요. 그죠? 그래서 교육청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건축직 공무원이에요. 그쵸? 뭐 7급 또는 9급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려면 키마카 강좌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서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전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건축직 공무원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요. 뭐에 따라? 기관이 있구나. 건축직 공무원이라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이 있구나.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국가직 있겠죠.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방직을 많이 원하죠. 지방직은 특히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복불복이다. 어떤 지역을 응시함에 따라 경쟁이 높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직도 서울시 시험 또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지방직 시도에서 보는 것들은요, 시도 보는 것들은 딱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주소지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 서울시는 특별히 이렇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청이 있어요. 교육청, 시도교육청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 관련된 군무원들, 그렇죠? 군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시험 볼 수 있는 국가직, 지방직. 근데 지방직과 교육청은요, 같은 날짜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많이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교육청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방직 봐야 될까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선택. 같은 날짜에 봅니다. 그럼 서울시. 그럼 현재 이렇게 묶어주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볼 수 있죠. 군무원까지. 군무원. 근데 군무원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공인 영어 성적 있죠? 공인 영어 성적을 미리 구비하셔야 돼. 영어 성적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미리 찾아보세요. 공인 영어 성적 미리 시험 보기 전에 취득을 해야 되는구나. 몇 점 이상. 이런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고 직급에 따라, 그렇죠? 9급이 있을 수도 있고 7급이 있을 수 있고 5급은 이제 우리 보통 우리 기술고시라고 하는데 5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객관 시험이 아니라 이제 2차 주관식이기 때문에 약간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보통 이제 7급이나 9급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건축 공무원이라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또 뭐냐면 이 건축 공무원 공사공단도 있어요. 공사공단은 예를 들어서 LH 공사라든가 우리 열애 공항공사라든가 우리 가스공사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공항공사는 이렇게 이 공사나 공단 보는 학생들도 당연히 키마카 건축직 공부를 하시면 돼. 기본서로. 왜? 그만큼 공사공단도 문제 유형이 기사 시험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기사 정도로 여러 공부에선 점수가 안 나와. 고득점이 안 나와요. 합격할 점수가. 그럼 건축 공무원은 왜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점수가 높게 나와야 돼요. 기사시험처럼 똑같은 문제의 답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많이 내주긴 하지만 문제는 동일한 문제와 동일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게 고득점이 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답만 외워서는 절대 합격 못한다는 얘기죠. 답만 외워서는 합격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건축공무원의 그럼 이런 기관이 있으면 이런 소속된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있어. 업무가 뭐냐? 그러면 일단 건설기획이라고 있어요. 건설기획. 그래서 우리 법은 법령 규칙이라고 있죠. 건설기획.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부처.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이제 본부 소속. 본부. 예를 들어서 시도 본부.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우리가 조례 관련되는 것들, 규례 관련된 규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건설기획이라 그래요. 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 게 건설기획이야. 그쵸? 우리가 나라 전체에 관련된 건설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시도에 해당하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건설기획이 있을 수 있겠고요. 주로 본부 소속이나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지방직 같은 경우 우리가 건설 인허가죠.
건설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건설 인허가. 건설 쪽 인허가는 이제 건설 행정이라 하는데, 행정이라 그러니까 뭐 행정이냐, 그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인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건축 전문인이 되는 거죠. 건축 전문가가 인허가를 건축법에 관련된 충분한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건설 인허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건설 관리 개념이 있어요. 이 건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업 발주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관련되는 CM이라고 들으셨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이런 업무도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육청 들어가거나 공무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관련되는 어떤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거 아니에요. 학교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군 시설에 관련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M 업무도 여러분이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 그만큼 충분하게 어떤 전문적인 건설 역군이 되는 거죠. 전문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소속 기관의 어떤 재산 관리에 관련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거, 아니면 또는 유지보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건설 인허가다 그러면 지방직 있죠. 지방직 소속 공무원이 주로 하는 업무가 될 거고요. 중앙부처 국가직 업무는 주로 건설기획 업무, 그 중에 이제 아까 알겠지만 시도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건설기획 업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죠? 공무원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건설사업관리, 건설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축공무원이 뭐냐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건축 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쵸? 전문가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건축 시험이 있어요. 시험. 건축직 시험에 우리 특성을 알아야지. 건축 시험의 특성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건축직 그 시험의 특성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자격시험과는 달리 계산기 지참을 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공식을 요구하는 이런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산수로 가능한 이런 문제 유형을 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출에서 동일한 문제와, 그쵸? 동일한 답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사시험이나 건설시험처럼 똑같은 문제 다 탁탁탁 외워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론을 이해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 4번째는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합격 원칙이 있어. 원칙이 뭐냐? 합격 원칙은 이거예요. 꽈락을 면해야 돼. 꽈락 하면 안 돼요. 꽈락 몇 점이냐? 40점이고요. 꽈락을 하면 안 돼. 꽈락을 면하려면 어쩌고 최소한 과목별 40점 이상은 맞아야 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과목별 40점 이상. 그쵸? 꽈락을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점수. 최고 점수를 부터 해가지고 세는 겁니다. 이렇게 한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2명을 뽑아요. 그럼 1등, 2등이 되는 거고요. 3명을 뽑아요. 1, 2, 3등. 5명 뽑아요. 1, 2, 3, 4, 5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아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을 뽑았습니다. 95명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주의할 건 뭐예요? 점수는 굉장히 높아. 평균 점수가. 합계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만약 과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최소한 과목별 과락은 하지 말아야 되고 최고 점수. 그렇죠? 여러분이 합계 점수를 봤을 때 우선순위로 1, 2, 3 이렇게 모집 인원별로 우리가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면접을 다시 봐요. 우리 공무원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 원칙을 아셔야 돼요. 원칙. 그렇다면 우리 키마크 강좌는 어떻게, 무슨 수업을 하겠느냐? 그러면 키마크 강좌는 우리 계획, 구조, 시공 있어요. 이 건축 전문 분야죠. 계획, 구조, 시공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획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획은 강론이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건축계획 강론, 총론, 여기다가 색채학, 건축 환경, 건축 설비, 건축 법규, 도시나 단지계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범위가 있고요. 구조나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목별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의 특성과 공무원 시험의 전문사적이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고득점이 안 돼. 고조 안 된다는 것은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전문적 강좌로 시작을 해서 충분히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키마카 홈페이지 보시면 많은 이제 합격생들이 면접 이렇게 면접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우리 키마카 강좌를 통해서 1차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시험 합격하시면 또 제가 2차 면접은 제가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해주고 자료도 주고 정리해서 해드리고 전화를 받거나 주고 받으면서 포맷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합격생들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원 시험에 준비하시면 꼭 그렇죠? 예, 영광의 합격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합격을 위해서 오늘 기초 강좌를 마치고 여러분이 혹시나 필요하다면 OT 강좌 외에 기본소 강좌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